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T4 개인정보보호 법규 쪽입니다. T3를 하지 않고 T4를 바로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인증기준 3 개인정보 생명주기를 이해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먼저 합니다. T3는 이 다음 주차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일반 그리고 관련 질의응답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법 주요 개정 사항이 있는데요. 법 개정 사항은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직전에 법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강의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챕터에 개인정보보호 법제, 그리고 개인정보의 개요, 그리고 법률 비교, 고시 비교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제 일반인데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부터 이제 5단계로 되어 있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이제 헌법이죠. 헌법 밑에 법률, 그리고 대통령 령이 아니라 대통령 긴급 명령, 그리고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2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조약이나 국제 법규도 2단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행령인데요. 시행령은 3단계랑 4단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하는 명령, 대통령령이 3단계고요. 그 밑에 국무총리령이나 각종 뭐 행정안전부령 뭐 이런 부령이 있습니다.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 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이런 쪽은 대통령령이랑 같은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이제 기관은 그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죠. 독립된 외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5단계로는 이제 행정규칙,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이제 뭐 서울시청이나 뭐 구청이나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조례나 규칙이 있고요.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지침도 여기에 있고요. 사실 5단계에 있는 것도 두 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고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어겼을 때 법적 처벌을 받는 거고, 행정규칙은 사실 이제 기관 내에 있는 규칙이라서 기관의 그런 처벌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 이런 헌법 조항의 하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런 두 개의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법률이 있는데 일반법,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별법은 대상자가 다릅니다. 수범자라고 하는데 법을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보시면 되죠. 신용정보법은 이제 신용정보를 하는 신용정보업자, 이렇게 규율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죠. 그러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또 일반법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시행령은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안전부령, 고시는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그리고 표준 개인정보 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제 간 충돌 시 적용 원칙인데요. 이런 법제 간에 서로 동일한 조항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상위법이 우선하겠죠. 법, 규범 간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헌법보다는 고시나 자치 법규보다는 시행령이 우선하고 시행령보다는 법률보다는 헌법이겠죠.
헌법은 뭐 별도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헌법 그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1순위고요. 2순위는 특별법, 개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법제간 충돌할 때 우선 적용됩니다. 당연히 특별법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 신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당연하죠.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 기존 법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간에도 충돌이 됐을 때도 상위법, 특별법, 신법 순서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상특신입니다. 헌법시고는 헌법, 법률, 시행령, 고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관급 부서고요.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 계획을 심의합니다. 정책 제도 및 법령 개선, 해석, 그리고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을 하고요.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평가하고요. 그 밑에 예전에는 행정안전부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을 했던 조직이 이제 개보위로 넘어가서 방통위, 금융위, 기타 부처 이런 데서 별도의 이제 법률들이 있죠. 사실 행정안전부는 이제 개보위랑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을 합니다. 주로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 분야를 하고요. 방통위는 정보통신 분야,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통해서 금융이나 신용 분야, 그리고 기타 부처, 뭐 의료나 교육이나 이렇게 개인정보보호 추진 체계가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컨트롤 타워죠. 중앙의 행정기관이나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제도 혁신 자문단이나 정책 자문을 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제 제도와 보호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데이터 3법 개정 2020년 8월 달에 있었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돼서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방통위의 감독기능, 금융위의 일부 감독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의 개요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신분증, 아이디카드가 있는데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가 개인정보일까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정의하는데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살아있지 않으면 이 정보들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가나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죠.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냥 결합이 아니라 쉽게 결합한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이제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게 아주 어렵지 않고, 그리고 알아보는데,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 노력, 기술이 높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에는 가목, 나목을 제1호에 2에 따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걸 이제 가명 정보라고 하죠. 가명 정보. 이 추가 정보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암호화, 키 같은 거예요. 어떤 A라는 정보랑 B라는 정보를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이 매핑 테이블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추가 정보로 볼 수 있죠. 핵심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살아있다는 거, 죽은 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가명 정보를 의미합니다. 여긴 봤고요. 개인정보의 정의,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연인에 관한 정보이고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이죠. 뭐 법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뭐 사망한 걸로 이제 간주된 거죠. 사망했거나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인권이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자의 정보라 하더라도 이제 개인의 명예가 가족이랑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자체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소재지의 주소, 뭐 기흥 뭐 이런 건 아니고 대표 연락처, 이런 뭐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뭐 부서별 연락처, 영업실적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겠죠. 또한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 뭐 저 같은 경우 뭐 ISMS Pwin, 뭐 저는 이제 제 집 주소를 쓰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정보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 외부에 뭐 사무실 쓴다. 사무실 주소나 전화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아파트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썼다. 전화번호를 핸드폰으로 했다. 그럴 때는 이제 개인과 관련된 사적인 부분은 또 개인정보로 볼 수가 있겠죠.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전자적인 형태, 영일, 수기, 종이, 그리고 자동 처리나 수동 처리 등 그 형태 또는 처리 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개인의 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어떤 형태의 제한이 없겠죠. 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주관적인 평가.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잘생겼다, 뭐 못생겼다. 저 사람은 뭐 인성이 나쁘다, 좋다. 이런 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인 평가라던가 허위의 평가라던가 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알아볼 수 있는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처리하는 자, 일반적으로 사업자겠죠. 물론 이제 개인도 처리자가 될 수는 있지만 정보 주체 입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처리하는 자 입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자 외에도 제공 등에 따라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처리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2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계속 늘어났어요. 개정이 될 때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에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입수 가능성은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하여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어떤 개인 정보를 입수하는데 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몰래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적인 거죠. 합법적인 거는 뭐 인터넷 웹상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신문에 있다거나 뭐 돌아다니다거나 이런 거죠. 결합 가능성.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고비용 이런 것들은 결합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국정원이나 뭐 나사나 이런 데서 뭐 특수 기술을 통해서 뭐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결합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쉽게 결합해야지 이 개인 정보고 이 결합이 어렵고 여기서는 입수가 어렵고 결합이 어렵고 그럴 때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이렇잖아요. 뭐 이거는 굉장히 나누는 게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딱 이거는 개인정보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고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맞다. 피고 측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가명정보. 가명정보란 아까 가명 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익명정보는 어떨까요?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처가 결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한 없음 그리고 처리하는 자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제처 그리고 가명정보 그리고 이 결합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고 자연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포털에 있는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이런 신분관계 그리고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글을 쓰거나 그다음에 심신의 상태, 건강 상태, 신체, 체중 등 신체적인 특징과 병력이나 장애 정도 이런 건강에 관한 그리고 뭐 마음에 관한 그런 상태 정보, 사회 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경제관계, 소득 규모, 재산 보유 현황, 거래 내역, 신용 정보, 채권, 채무관계, 또 새로운 유형으로 뭐 생체 인식 정보, 뭐 파이도, 바이오 정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위치 정보, 당연히 위치 정보도 개인 정보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생활에 개인 정보가 관계가 되는데 이 출근할 때 이 아이디 카드를 교통카드를 태깅을 하죠. 이럴 때 이름, 계좌번호, 카드 번호, 그리고 CCTV가 버스에 있으면 영상, 그리고 핸드폰에서 우리가 다양한 앱을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사진, 동영상, 뭐 검색할 때 빅데이터, 뭐 사무실 출입할 때 이름이랑 4번, 그리고 모든 활동에서 이 개인정보가 유통이 되고 처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것, 혈액형. 혈액형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A형, B형, O형, A, B형. 물론 이제 RH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다른 것까지 하면 뭐 많지만 그러면 4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25%의 확률, 굉장히, 변별력이 적겠죠. 그러면 개인정보를 보지 않는 거고요.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이것도 이제 10,000분의 1이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8888, 이 뒷자리.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몇 명 안 되겠죠? 뭐, 10,000명 다니는 회사에서 1명 정도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 국민, 이렇게 봤을 때는, 8888로 누구를 식별하는 게 어렵겠죠? 우리가 누구 전화번호를 사실 다 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일단 이제 원칙을 삼는 겁니다. 다른 정보랑 결합하면 당연히 개인정보가 되죠. 그리고 이 자체로도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이제 중요성,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2차 침해. 요즘에 2차 침해 말이 많잖아요.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제 책무, 역할. 이거를 이제 국가, 기업, 개인별로 보면 국가는 정부, 공공행정의 신뢰도, 국가 브랜드 하락.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개인정보를, 잘 보호를 하지 않으면, 외부에 뭐, 투자자나, 구매자나, 이용을 하려고 안 하겠죠. 어떤 국가를. 수출 애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자율 규제 촉진을 지원한다. 촉진하고 지원한다. 기업은 이제 기업 이미지 실추, 소비자 단체 불매 운동, 그리고 다수 피해자 집단적 손해배상, 뭐 재정적 손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구성하고 정책 지침을 수립하고 이런 보호 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 법규를 준수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 그 임직원, 교육, 훈련을 합니다. 개인은 정신적 피해, 보이스피싱 이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죠. 우리가 이제 해커의 이런 사회공학 공격 뭐 이런 것들에 당하면 그리고 이제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은 신체적인 위협도 할 수 있죠. 각종 범죄에 노출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피해 구제 방안을 인식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뭐 소송을 한다거나 분쟁 신청을 한다거나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천을 해야지 또 본인도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 개인정보를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비교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게 이제 특별법인데 이건 말고도 많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법을 메인으로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그 특례 사항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메인이긴 합니다. 규제 기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의가 중요한데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여기서 업무라는 게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일회행이라도 계속 반복하는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 하는 거예요, 일로. 일로 하는데 뭐 영리건 비영리건 뭐 돈을 받든 안 받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연속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딱 1회 하는 거 그런 계속 반복의 의사가 없으면 업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수범자는 당연히 공공기관, 법인, 단체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같은 이제 개인도 개인정보를 일로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뭐 다라는 거죠, 공공기관.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 보호대상, 적용대상이 이제 수범자죠. 보호대상,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소유자죠. 대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기관이고요. 일부 과기정통부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정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영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영리라는 거죠. 돈을 버는 목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에 돈 못 벌었는데요. 그런 이제 결과가 아니라 이 목적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업무 목적이 아니라 영리 목적이란 게 다르고요. 그래서 학술, 종교, 자선단체 등 비영리 단체가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렵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뭐 학술 단체, 뭐 종교 단체도 영리 목적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가 있고 영리 목적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술, 종교, 자선단체는 비영리 단체로 볼 수가 있죠. 전기통신사업자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기간통신사업자, KT, LG U+, SKT, 별정통신사업자, 국제 전화서비스, 인터넷 접속, 인터넷 전화, 주차 안심 서비스. 그래서 뭐 SK 브로드밴드, 뭐 인터넷 전화 이런 회사, 뭐 알뜰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별정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뭐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게임 사이트, 뭐 넷마블, 뭐 쇼핑몰은 뭐 이베이, 옥션,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보호 대상을 여기서는 이제 이용자라고 하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이용자가 정보 주체도 될 수 있는 거죠. 정보 주체가 더 큰 개념이죠. 정보 주체는 이용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죠. 정보 주체 뭐 그냥 정보 주체 그리고 이용자. 필요 충분 조건 할 때 정보 주체가 이용자는 이게 필요 조건이죠. 이용자는 정보 주체 충분 조건. 대상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하는 영리 목적의 사업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목적 영리 무관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범자고 정보통신망법 영리 목적 영리니까 당연히 업무 목적이기도 한 거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개념 되게 중요하죠. 전기통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이 됩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이 엄청 더 큰 개념이에요. 상법상의 상인, 회사, 장사하는 회사, 상법상의 상인 및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구체적인 영리 행위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 당연히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는 정보 제공자, 정보 제공 매개자. 이게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하는 거죠. 인터넷 관련 사업. 비영리 법인, 학술, 자선, 기회, 사교 등 영리 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순수하게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조계종이나 뭐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들은 홈페이지 있어도 아니겠죠.
하지만 영리, 비영리 법인이 수익 사업을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사이비 교회 같은 데서 무슨 뭐 성수 같은 거를 뭐 판매한다. 이러면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특수법인이 법률상 목적 중 비영리 사업을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이제 보통 SPC라고 하죠.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이런 것들은 뭐 주로 이제 뭐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도 많고 그렇죠. 이런 특수법인이 목적 사업으로 수행하는 영리 사업을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이 된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이 됩니다. 공기업 어디 있을까요? 뭐 인천국제공항 뭐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준정부기관 뭐 이런 게 사실 기사 같은 경우죠. 정부 업무의 수탁 수행, 기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개별적으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연구 개발 목적 기관으로 분류된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의료기관에서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큰 병원들 뭐 다 정보통신 서비스 또 제공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의료기관이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진료만 해당하는 경우 뭐 진료 사전 예약을 위한 웹사이트, 전화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 예약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영리 목적에 따라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대학이나 뭐 이런 데들은 좀 다른 거겠죠. 뭐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대학원 뭐 이런 데 의미를 하고요. 사립학교 등이 상행위 등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회사는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제공받는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이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정도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제3자 제공받는 그런 개인정보 처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한 의무를 부담을 받는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 조항에도 나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법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두음을 보시면 먼저 수정, 모기, 안공, 참책 수집 제한의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의 수집,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익명 처리 원칙. 전형적인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죠. 유럽 GDPR은 이제 데이터 최소화. 그래서 최소 수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익명 처리는 좀 신기한데 이것도 개인정보를 익명화하는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최소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집 제한의 원칙. 가능하면 개인정보 처리할 필요가 없으면 하지 말거나 아니면 최소화로 한다. 다음에 이제 정보 정확성의 원칙인데요.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한다. 정확성.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해야 된다. 그런 거죠.
목적 명확화의 원칙,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로 이제 고지를 하는 거죠. 목적을 제안을 하고 고지를 잘 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명확히 표시하는 거. 표시를 또 이제 잘해야죠. 그래서 뭐 밑줄을 그다거나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볼드체를 한다거나 뭐 색깔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이용 제한의 원칙.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의 활용 금지. 목적의 활용 금지가 이제 키예요. 그리고 저장 기간 제한. 이것도 이제 저장 기간이 되면 이제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용 제한의 원칙이 목적의 활용이랑 관련이 있다. 안전성 확보의 원칙. 권리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그래서 무결성, 기밀성, 보안의 원래 일반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전이랑 안정이랑 보통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안, 특히 개인정보보호 이쪽에서는 안전을 의미합니다.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세이프의 개념이죠. 안정은 약간 이제 스테이블, 장애 예방, 가용성 그런 측면이죠. 그 다음에 처리 방침 공개 원칙. 이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한다.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 방침, 절차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깜깜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주체 참여 원칙,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주체가 열람하고 싶다, 정정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처리 정지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거죠. 책임의 원칙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준수, 신뢰 확보 노력, 책임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간단한 퀴즈.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볼까요? 목적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수집 제한의 원칙인가요? 이건 최소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이 없고, 목적 명확화, 목적이 나왔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약간 고지와 관련이 되는 거죠? 이용 제한의 원칙이겠죠? 아까 목적의 활용 금지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용 제한의 원칙. 그냥 들어보고 선택을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같은 경우, 개인정보 공개의 원칙. 처리 방침이 아니라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도 야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처리 방침 공개 원칙이 맞고요.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그러려면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보 정확성의 원칙 하면 안 되고요. 정보 주체 참여의 원칙. 그래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잘 보시고요. 개인정보 피해 구제 방법 보시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이런 거는 침해 신고 센터 여기다가 이제 신고할 수 있고, 분쟁 조정 같은 경우는 무료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 분쟁을 조정해주는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도 개선이나 손해배상, 주로 손해배상 관련해서 하겠죠. 그리고 단체 소송은 위법 행위의 금지 중지, 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단체 소송. 그리고 민사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집단 소송 같은 게 보통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기도 하죠. 개인정보 손해배상 제도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 제도. 징벌적인 거는 이제 벌을 주는 거죠. 덤태기를 씌워서까지. 그래서 이제 본보기를 주는 거예요. 본보기. 저렇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사업하다가 아예 사업 다 접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집행을 하지 않아요. 적용 요건이 기업의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동의 없이 활용하여 피해 발생. 입증 책임은 기업이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거고요.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합니다. 이 고의라는 게 알고도 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기업이 당연히 입증을 하고요. 피해액은 여기 구제 범위가 재산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정신적 피해는 해당 그 정보 주체가 알 거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뭐 다 날렸고, 뭐 학교를 못 갔고, 회사를 못 갔고, 그런 것들을 직접 입증을 합니다.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에 이제 배상을 하는데, 잘 그렇게 막 나오진 않는데, 배상액이 많이, 이렇게 피해를, 배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상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위반해서 보상을 받는 거고요. 혜택을 받는 거죠. 이제 보상은 법 위반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 게 보상입니다. 그래서 배보상이라고 하죠. 두 개를 합쳐서.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이제 기업의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 그냥 과실입니다.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된 경우 기업이 당연히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을 하고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입증이 면제가 됩니다. 구제 범위는 사실상 피해 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만 돼요. 재산 피해는 해당이 안 되고요. 피해액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옛날에는 막 인당 막 5천 원, 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20만 원, 50만 원 막 커지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유출이 뭐 주민등록번호 유출되고 이랬을 때 이제 유출됐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이메일이나 뭐 주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 전화번호 이런 것만 유출돼도 유출로 좀 더 엄격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기 동의 없이 활용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게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동의 없이만 활용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배상이잖아요. 손해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비교, 이제 수평 비교한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특례 조항, 그리고 거의 다 지금은 이관이 돼서 유명무실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보관, 파기, 정보주체 관리, 정보통신 서비스 이렇게 분류가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죠.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이죠. 특별법. 이거는 특별법. 그런데 이 특례 조항도 사실상 그 특별법에 이제 준합니다. 특별법에 이제 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간에 이제 충돌이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특례 조항을 이제 따르는 거죠. 두 개가 만약에 충돌이 될 때. 특례 조항이 없는 부분은 당연히 일반 조항을 따릅니다. 그래서 수집에는 수집 이용, 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는 조항들은 특례 조항이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여기 따르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렇게 되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내역 통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보장. 이거는 아까 그 손해배상 여기에 나왔던 부분 이런 겁니다. 39조에 손해배상에 이건 책임보험 관련된 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고요.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차단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털 사업자나 이렇게 개인정보가 막 검색 엔진에 있거나 이럴 때 차단, 삭제 요청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광고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보통신망법에 아직도 있습니다. 23조의 2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확인 관련된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들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